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쇼 2024 전시회에서 항공 분야 핵심 부품을 비롯한 육군, 해군, 공군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 인운인 A4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모두 공개하며 KF-21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엔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엔진 핵심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자신감 있는 행보는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엔진의 신뢰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너럴 일렉트로닉 에어로스페이스, 프렛 앤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렛 앤 위트니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IH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신 전투기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KF-21은 공중급유 비행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었고 나날이 더 완전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해선 공중급유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급유 비행시험에도 성공했죠.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하게 되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늘어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급유를 한번 받으면 작전 반경이 무려 50%나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60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중급유 관련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실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갖추었고 능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 완벽한 국산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실전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개발하느니 수입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최근 KF-21이 발사에 성공한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지닌 미티어는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영국도 이 미티어 개발에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미티어를 영국으로부터 샀으니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영국이 핵심 기술을 순순히 내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미티어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티어급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의 무장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을 물론이며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무엇을 개발하든 유럽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에 장착된 A4레이더 기술은 물론 미티어 미사일까지 우리 기술로 제작해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수출에 굉장한 수익 옵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에는 공대함과 공대지 미사일을, 2040년에는 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끝마치면서 이제 사실상 양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F-21의 속도전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절차 외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의 제조는 3개국 공동기업체가 담당하고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IHI가 엔진을, 미쓰비시전기가 전자시스템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국 BAE 시스템스와 영국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진척은 오히려 한국이 더 빠릅니다. 한국으로부터 천궁2를 사간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KF-21을 기반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는 분명 기술 공유, 자금 투입 비율을 가지고 일본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 이 협력은 훨씬 심플하겠죠. 자금을 댈 테니 전투기 개발과 기술 영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일본에서 현실을 자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일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군사평론가 관겐타로의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텔스기가 비싸다면 한국산은 어떨까?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은 의도한 것일까입니다. 칼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산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장비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00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여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방의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 즉 하이가 제조한 KF-21 보람에는 가까운 미래의 각국의 차기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널리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최근의 일이며 한국이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만든 하이가 제조한 T-50 골든이글입니다. 한국은 이 T-50의 높은 비행 성능을 활용하여 파생형까지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한 TA-50이나 유도무기와 고급 아비오닉스, 즉 항공기 탑재 전자장비를 탑재한 FA-50도 탄생시켰습니다. T-50에서 시작된 이 골든이글 시리즈는 이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트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국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즈 총계로 이미 2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폴란드에서는 과거 최대 규모인 48대의 주문을 받는 등 생산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여 실적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KF-21입니다. 이 기체의 엔진으로는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가 선택되었으며 FA-50과는 달리 쌍발로 마치 F-18에 필적하는 비교적 대형의 고급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F-21은 전투기에 특화된 설계 사상이 특징이며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의 기동성은 F-18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레이더 반사에 원천이 되는 각종 무장을 수납하는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2 등과는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신 4발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암나물 기체에 장착했기 때문에 스텔스성과 저비용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KF-21은 F-35A의 매력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투기 발전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으며 최근 한국이 무서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와 부러움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F-21 보라매가 F-35A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에 손쉽고 저렴하게 입수 가능한 F-35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으로 일본이 보기에도 KF-21이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KF-21, 과연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